박성준 의원, 남산 고도 제한 합리적 완화 기준 만들겠다. 예, 반갑습니다. 1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 날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바로 이제 원내대변인을 맡았어요. 원내 현안에 대한 것, 또 정책에 대한 것, 또 국정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났고요. 또 제가 상임위원회는 처음에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현안들을 다뤘었다가 또 박범계 장관이 법무장관이 되면서 그 자리에 제가 법사위원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가 이제 최전선에 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보냈고요. 이제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 재개발, 도심 재생 한 분야하고 지역의 교육 관련된 분야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한 큰 세 가지 축으로 교육과 관련돼서는 5월 26일 날 조희연 교육감과 더불어서 중구와 성동구의 교육 문제, 또 교육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또 교육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현안을 만들고 이 현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약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입안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대선과 더불어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지금 얘기 드렸던 도심 재개발, 도심 재생 문제, 교육 문제,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또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정신없이 보냈고 지금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신당동은 지금 얘기한 것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같이 부동산과 더불어서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산동 같은 경우는 이 고도 제한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완화되더라도 지역민들의 만족 수준과 또 거기에 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라든가 이런 시공사들이 그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건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 그것을 문화와 접목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심 재생하고 도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관련된 법안에 대한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이제 교육 문제는 이번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하고 5월 26일 토론회를 엽니다. 그동안에 제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이제 2번 그 토론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제 제대로 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중구 성동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쭉 만났습니다.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높여서 우리가 중구나 성동구에 상징적인 명문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인구의 이제 흐름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됐을 경우에 또 그 학교의 활성화와 그 학교의 교육 수준과 맞물려서 그것이 이제 명품 고등학교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는 데에서는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시의원 교육감, 시의원과 부의원과 함께 학교에 있는 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좀 해왔고요. 이제 교육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현 교육감과 이제 말씀과 나누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역 특화된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목소리를 제가 내서 좀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중구도 그렇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금호고등학교가 이제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시설 문제라든가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건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구의 학교 신설 문제인데 여고 신설 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가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여고는 없는 문제고 지금 초등학교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변하는 데 따라서 학교 조정 문제를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공로 수당을 지급해왔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을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 이제 정부에서는 이 공로수당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제 페널티가 물어졌고 이제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양 더하기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추천해서 그것을 해라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중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중앙정부의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는 지역민들이 희생을 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가 다 있을 겁니다. 생활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로가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민들이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에 대한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 도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지역민들이 얘기했던 건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구입니다. 사실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치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심 재생, 도심 재개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지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강타임즈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